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45강 감염병 질환 예방 표준교재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질환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 21, 22에 안 나왔고요. 23회 때 한 문제, 2018년도 24회, 25회 한 문제, 26회 때 안 나왔고요. 2019년도 27회, 28회, 29회 한 문제 나왔어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회 한 문제. 그 다음에 최근 30회 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감염병 중요하죠. 코로나19도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다시피 감염병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요. 그 예방을 위해서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감염. 이 감염병 질환은요, 그 미생물이 몸에 들어오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쇠퇴하고 반응 능력이 저하되죠. 이 반응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은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감염이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생물이 몸속에 침입해서 그 수가 증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감염. 요양보호사의 손, 그 다음에 실내 공기, 물건이나 기구, 가구 등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감염돼서 대상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감염의 증상, 감염의 어떤 발생 부위, 그 다음에 호흡기계 감염, 요로 감염, 전신 증상, 이 감염의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감염이 발생된 부위 볼까요? 부위, 어느 부위일까요? 감염이 발생한 부위. 후끈후끈한 열감, 발작, 통증, 부종, 붓는 것을 부종이라 하죠. 그 다음에 삼출액 증가. 다음으로 이제 들에 나갔다가 벌레에 물려서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 올랐을 때 의심되는 질환. 이게 피부 감염이라고 하죠. 이게 23회 때 기출 지문으로 나왔어요. 다음으로 호흡기계 감염 증상. 인후통. 그 다음에 인후통은 인두와 후두 감염 시 인후통이 발생하죠. 인후통. 그 다음에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이제 호흡기계 감염 증상입니다. 이거는 15회 때, 1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로 감염, 하부 복통, 배뇨통, 그 다음에 금방뇨, 소변색의 변화, 빈뇨, 잔뇨감, 야뇨, 약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소양감은 가려움증을 얘기합니다.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간혹 설사가 요로 감염입니다. 요로 감염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전신 증상은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발열 발진, 피곤,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빈맥, 식욕 저하, 탈수 등이 됐습니다. 빈맥은 분당 100개 이상, 맥박을 얘기하는 거죠. 100개 이상을 빈맥이라 합니다. 식욕 저하, 탈수 등이 전신 증상, 감염의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감염 예방 방법. 감염 예방 방법. 손 씻기. 중요하죠? 이번 30회 때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손 씻기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1회 때도 나왔고, 16회 때도 나왔고, 17회 때도 이어서 나왔고, 이번 30회 때도 나왔습니다. 니은, 흐르는 미온수예요. 미온수.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향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여기서 이제,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고체 비누를 바른다 하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바 형태의 고체 비누는 남들이 사용했잖아요. 또 방치해놓고. 그래서 세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체 비누가 아니라 향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이게 중요합니다.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이제 손 씻기는 이제 비누와 물이 손의 모든 표면에 묻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손 씻기 우리가 6단계 있어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여기서 말하면 이제 미음이 되겠죠. 아니, 니을이 되겠죠. 니을.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2단계로는, 미음.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대고 문질러준다. 3단계. 비읍이 되겠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준다. 4단계. 시읒이 되겠죠?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준다. 이게 4단계입니다. 5단계. 이응,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준다. 그 다음에 6단계. 지읒이 되겠죠?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게 6단계입니다. 마무리는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구어 낸다.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져 주는 것입니다. 이 지문도 24회 때, 또 3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젖은 수건에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까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다음으로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 음식 만지기 전후, 날 음식을 만지고 나서,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기타 해산물 등 날 음식을 만지고 나서 꼭 손 씻기를 해야 한다. 가공이 안 된 우유 및 유제품을 만질 때, 그리고 씻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만질 때, 행주를 사용한 후 주방 및 화장실을 청소할 때, 배변 후 화장실 변기 손잡이와 손꼭지를 만졌을 때, 오래된 책과 돈을 만졌을 때,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했을 때,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 애완동물을 만졌을 때, 흙, 정수하지 않는 물, 먼지, 곤충을 만졌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다음 분비물 처리. 자, 분비물 처리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배설물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5회, 11회, 28회, 29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17, 28, 29회 때 나왔습니다.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디귿.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한꺼번에 세탁한다 하면 틀려요.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16, 17, 23, 29회 때 나왔습니다. 니을. 혈액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 중요해요.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틀린 지문이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로 닦고가 중요해요.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군다. 6회, 10회, 14회, 17회, 23회, 27회, 28회, 29회 연대로 계속 나왔죠. 8번에 걸쳐 나왔네요. 다음 미음.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17, 18, 23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위생관리. 대상자 위생관리입니다. 목욕은 대상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균의 전파를 줄이며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이게 6회 8회 나왔던 지문이에요. 미생물을 제거하고 균의 전파를 줄인다. 목욕은. 계속 누워있는 대상자는 땀이나 실금으로 인해서 침구가 더러워진다. 침구를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감염 위험을 줄인다. 대상자가 입었던 옷도 깨끗이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하고요. 대상자 침구에서 땀이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감염의 요인이 된다. 이 지문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요양보호사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대상자에게 감염 전파 위험도 줄여야 합니다.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을 한다. 이게 18, 23회 때 나왔어요. 매일 샤워하고 목욕한다. 다음으로 자주 칫솔질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한다. 손을 자주 씻는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우므로 로션을 발라 보습한다. 이거 17, 18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미음. 손톱 밑은 균이 많으므로 손톱을 어떻게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는다. 비읍. 가운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18회 때 나왔습니다. 시읒.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18회 때 나왔고요. 이음. 필요시 보호장구. 보호장구는 뭐라 했죠? 마스크, 장갑, 가운이라고 했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한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회 때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흡인 물품 관리. 흡인은 뭡니까? 흡인이라는 개념도 시험 문제 나오죠.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흡인이라고 한다. 흡인. 이럴 때 개념을 물어봤어. 이게 뭐냐?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흡입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중요해요. 1일 1회 이상.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면 틀려요.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15, 16, 20, 25, 28 이렇게 시험 문제가 역대 기출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다음,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물에 담가 놓는다. 9에 15, 16, 20, 25, 27, 28 기출 지문이에요. 물에 담가 놓는다. 뭐 상온에 놓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리을, 사용한 카테타는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는다. 이것도 20, 25,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몇 분 이상?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15, 16,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비읍, 소독한 컵은 건져서 자연 건조한다. 소독한 컵은 15, 20, 25회 때 나왔네요.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그늘이 중요해요. 햇빛에서 말린다. 틀려요. 그늘에서 말린다. 15, 16, 20, 25,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 이응,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양보호사가 흡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자, 손 씻기 기출 오답 바로잡기입니다. 반지를 낀 상태로 씻는다. 손 씻을 때는 반지를 빼고 씻는다. 자,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는다. 흐르는 온수로 씻는다. 그 다음에 손톱 밑을 따로 씻을 필요가 없다. 손톱 밑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랬죠. 손을 씻으는 물기는 자연건조 시킨다.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다음,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다. 손바닥과 손등, 손깍지를 씻는다고 했어요.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 비누로 씻는다. 향균 액체 비누를 바르고 씻는다. 고체 비누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찬물로 헹군다. 흐르는 온수로, 미온수로 헹군다.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감염 예방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한다.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일반 세탁물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장갑을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지 않아도 된다.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답니다. 혈액이 묻은 물품은 바로 삶아서 세탁한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로 먼저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다음 감염,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로션을 발라 보습한다고 했어요. 로션을 발라서 보습한다. 이게 이제 요양보호소 예방관리죠. 다음에 가운이나 신발을 신는 신발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깨끗하게 유지해야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항상 들어오면 바로바로 세탁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탁하여 사용한다.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탁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정해진 곳에 버린다. 배설물을 확인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배설물 만질 때도 당연히 착용해야 되고요. 배설물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서 따로 배출한다. 배설물이 묻은 우리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돼요. 다음 흡인이죠. 흡인, 물품관리,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카테타, 흡인이죠. 흡인. 가래가 남기는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이상 깨끗하게 닦는다.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물에 담가 놓는다요. 물에 바로 씻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 놓는다. 카테타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1일 이상 깨끗이 닦는다. 1일 이상 깨끗이 닦는다.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버린다.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말려준다. 아니죠. 아까 있다시피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놓고요. 흐르는 물에 카테타를 비벼서 씻고요. 또 전용 냄비에 소독한 컵과 카테타를 넣고 물에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이고요. 카테타는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해서 다시 소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흡인병은 1일 2회 이상 세척 후 삶는다.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흡인병은 이틀에 한 번씩 깨끗이 닦는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예요. 흡인병은 흡인을 할 때마다 소독한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물은 아주 조금만 넣고 끓인다.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인다고 했어요. 15분 동안. 15분 이상.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소독한 컵은 건져서 바로 사용한다. 소독한 컵은 물에 담근 채 식혀서 사용한다. 소독한 컵은 어떻게 하게 됐죠? 컵은 냄비 뚜껑을 닫는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한다.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한다. 고무 카테타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트인다 그랬죠. 햇볕 하면 그늘에서 말린다.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흡인병은 분비물이 가득할 때 버리고 깨끗이 닦는다.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흡인 후 바로 비우고 닦는다요. 흡인 후 바로 비우고 닦는다. 흡인 후 바로 비우고 닦는다. 이게 이제 흡인은요, 최근에 보면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 변색되고
갈라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흡인 기출 오다 잡기 바로 했고요. 이제 핵심 조직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핵심 조직계 문제. 자, 1. 호흡기. 호흡기 감염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호흡기 감염 증상 배웠죠? 예. 감염의 발생한 부위, 그다음에 호흡기계 감염, 요로 감염, 전신 증상, 예, 감염의 증상인데요. 호흡기 감염 증상은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배뇨통, 이번에 배뇨통과 소변색 변화 뭡니까? 배뇨통과 소변색의 변화. 이거는 요로 감염. 요로 감염 증상입니다. 하부복통, 배뇨통, 네. 소변색의 변화, 급박뇨 이런 게 이제 요로 감염 증상이죠. 다음으로 복통. 복통 3번에 보면 복통이 있네요. 복통. 복통은 뭡니까? 그 다음에 4번 치통. 치통. 그 다음에 5번에 배뇨장애. 감염 발생한 부위로는 후끈후끈한 열감과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이 증가가 있겠고, 호흡기 감염은 얘기다시피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있고요. 요로 감염은 하부복통, 배뇨통, 급박뇨, 소변색의 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면,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가려움증이요,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의 통증, 그 다음에 구토, 간혹, 설사 있습니다. 전신증상은 안면 홍조, 발열, 발진, 피곤, 의욕상실, 두통, 그 다음에 근육통, 빈맥, 식욕저하, 탈수 등이 감염의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흡기 감염의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요로 감염의 증상, 요거를 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탈수 증상으로는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정신의 혼동이 탈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를 돌볼 때 2번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염 예방 방법입니다. 감염 예방 방법. 자, 1.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맞습니까?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됩니다. 다음 2번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손 씻기다. 맞죠? 3번 요양보호사는 청결을 위해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을 한다. 맞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우리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비벼서 씻는다. 맞죠? 비벼서 씻는다가 정답입니다. 아까 1번에 보면은 이제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 다시 말하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일회용 보호 장구는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이게 요양보호사 위생관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벌써 45강이 이제 마무리됐네요. 감염병 질환 예방. 그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